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지난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응답을 주셨던 어라이벌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지금 시킹 알파에서 그나마 좀 최근의 기사입니다. 자, 어라이벌, promising, 유망한데? 근데 조금 위험한 것 같아. 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서머리를 볼게요. 자, 어라이벌이 지금 다시 그 이메이징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있대요. 뭘 상상하냐면 이 자동차를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만들고 좀 현명한 방법으로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저자가 지금 이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어라이벌이 이 세일즈를 잘 맞춰준다면 예정대로 자동차를 잘 만들어준다면 이거 지금 굉장히 좀 유망한 투자처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주식이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앞으로 이 미래에 이 어라이벌이 이 자동차를, 약속한 대로 잘 만들어낼지, 그 다음에 인도를 할지, 그것도 좀, 미지수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를 앞으로 조금 더 가격이 싸게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라이벌 같은 회사는 지금 미래 수익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파이낸셜 데이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어라이벌이 좀 의미 있는 그런 레비뉴가 없죠. 그리고 근데 회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023년도부터는 일단 스타트 할 거야. 우리 자동차 팔기 시작할 거고 2024년도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자동차를 판매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되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드는 네 종류의 자동차들 다 팔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작년 4분기에 첫 번째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어라이벌이요, 지금 이런 파이낸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가를 하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하긴 좀 어렵지만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결과를 한번 내볼 거다. 결과를 내볼 건데 지금 주가가 굿바이냐, 그러니까 잘 사는 주가 가격이냐 아니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단 얘네들이 지금 파이낸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굉장히 좀 이론적이고 좀 추측성이 좀 강한 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어라이벌을 굉장히 좀 믿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구매 의향서죠. 지금 UPS가 자동차를 너네들 구매할게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현대에서도 지금 우리랑 같이 일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라이벌이 굉장히 좀 믿음이 가는데 앞으로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UPS는 이미 얘네들이 원하는 차량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수주 물량이 취소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less likely죠. 그러니까 뭐뭐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취소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UPS 같은 자동차 회사한테 이 어라이벌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요, 굉장히 토탈 코스트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마이크로 팩토리에서 그 자동차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굉장히 좀 싸다라고 나기 때문에 이런 UPS 같이 대량으로 자동차를 이제 주문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좀 어라이벌한테 매력을 느낀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그 어라이벌이 뭐라고 예상을 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자동차, 벤 자동차의 그런 마켓이 총 200만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그 어라이벌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not only but also, 여기 나오죠. not only 하면 뭐뭐뿐만 아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만들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아래 보는 것처럼 굉장히 차량도 이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버스 얘기가 나오죠. 2025년도까지 이 버스의 규모, 그러니까 버스를 이제 팔 수 있는 그 시장 규모가 13만 100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팩토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버스를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버스 얘기가 나와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1년 12월 28일에 나왔던 그나마 최근 뉴스예요. 이 지금 버스가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2021년도 그냥 지난 분기죠. 지난 4분기에 이제 스케줄된 것처럼 땅 위를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인증을 받기에 앞서서 굉장히 좀 광범위한 테스트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정된 대로 2022년도에는 그 공도에서 조금 달릴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잠깐 더 보면요. 이 버스는 문이 3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lexible Passenger Seating Capacity, 그러니까 이 지금 어라이벌은요 굉장히 자동차 조립이 굉장히 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를 이 시팅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굉장히 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패신저들이 더 앉아서 갈 수 있게 좀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같은 거는 결국에 이제 이 어라이벌 공장 안에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킹 알파 기사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 어라이벌의 마이크로 팩토리는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마이크로 팩토리의 장점이 나옵니다. 일단은 로우 케이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설비 투자가 저렴하고 마이크로잖아요. 작은 공장이기 때문에 그 공장에 차지하는 그런 로우 풋프린트, 그러니까 면적도 좀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까지는 몇 가지 원칙이 있대요. 그 플러그 앤 플레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 충전기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라이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자재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이 차체 밑에 이렇게 배터리 있고, 이렇게 바퀴 있고, 여기 배터리 있고, 이런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위에다가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얹어주면 되는 그런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시 이 공장 안에서 모두 다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스텝으로 공장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차량의 가격이 굉장히 좀 싸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싸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이런 어라이벌에서 만드는 차를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이크로 팩토리 장점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일렉트리브닷컴에서 나온 기사인데 첫 줄만 볼게요. 지금 보면 우버랑 우리가 지금 일을 같이 했다, 굉장히 가깝게 working closely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over the past 6 months예요. 그러니까 우리 6개월 동안 우버랑 가까이 일을 해서 6개월 만에 이런 프로토타입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크로 팩토리를 이용을 함으로써 이 어라이벌은요, 고객사가 원하는 자동차의 그 프로토타입을, 시제품을 굉장히 좀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라이벌에서 올라온 트윗이에요. 야, 우리 지금 쓰는 부속품들이 있지? 다 플러그 앤 플레이야.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교체도 진짜 쉬워. 그냥 뽑아갖고 교체할 물건 그냥 팍 꽂으면 되거든.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기도 쉬워. 그냥 옛날 거 뽑았다가 업그레이드 할 거 꽂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부품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잠깐 살짝 나와 있죠. 얘도 그냥 뽑아가지고 새로운 거 넣어주면 되는, 이런 플러그 앤 플레이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팩토리가 좋은 게 뭐냐면, 이거가 회사란다. 공장을 차리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를 원하는 고객 근처에 가서 우리 공장을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니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차량을 바로바로 뽑아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장이 디플로이드, 전개가 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vehicles end market, 그러니까 사용자 끝단에까지 접근을 해서 거기서 자동차를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만드는 그런 방식보다 지금 코스트가 2.2배, 그러니까 지금 어라이벌보다 전통적으로 만든 그런 버스라던가 그런 트럭이 2배가 더 비싼 거고요. 트럭은 아니죠. 무슨 뭐 자동차라고 얘기할게요. 2배가 더 비싼 거고, 이거 공장 짓는 건 옛날 방식이 우리 공장보다 11배가 커.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그죠? 자, 일단 재무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얘기하기를요, 지금 가이드를 줬죠. 2022년도에 1빌리언 레비뉴, 2023년도에 5빌리언, 그리고 2024년도에 14빌리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 추정치가 굉장히 좀 너무 막
뭐라고 그럴까요? 과하게 최적 측정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해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회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가면 좋지만 things could go wrong. 그러니까 일이 좀 잘못 틀어질 수도 있다요. 예를 들어서 뭐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던가, 그렇죠? 이거 어라이벌의 자동차를 원하는 회사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지금 제안하는 이런 가이던스는 약간 조금 좀 고려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회사가 근데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돈을 잘 번다라고 했을 때 이 주식의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납득이 가는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는 건 빅 퀘스천은 뭐냐면, 이 회사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세일링을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 운영을 잘 부드럽게 해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타겟, 그러니까 목표하는 차량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가 아직까지는 가장 큰 질문거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최근 주가를 봤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횡보하는 구간을 이렇게 뚫고 굳이 내려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라이벌에 이렇게 내려갈 만한 악재가 있었나? 아무리 이렇게 올라갔던 게 EV 섹터에서 조금 이제 이런 펌핑이 있어서 올라갔다고 쳐도, EV 섹터가 좀 내려간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바닥이 어딘지 아직 몰라요. 지금 얼핏 보면 여기가 바닥을 2번을 확인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잘 바닥을 확인한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지금 바닥이야 라고 개인적으로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건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가져온 그건데요. 지금 제가 항상 보는 게 캐시 런웨이잖아요. 지금 아직 1년밖에 버틸 수 없는 돈이 안 남았다라고 이제 이게 지금 리스크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토탈 캐시가 440밀리언이 있고 토탈 대비 이제 172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얘네들이 R&D를 하고 아니면은 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440밀리언이라는 돈이 금방 바닥에 날 수 있다라고 이제 사인을 주고 있는 거고요.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돈이 모자라게 되면 추후에 조금 더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잠깐 주가가 더 내려가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무턱대고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라이벌에 관련된 뉴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